뭐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위자료 명목으로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세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기절을 경우에는 누르시네요. 네, 오늘은 부부간 돈 거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끼리 주고받는 돈도 증여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실력파 여성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양소희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아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부간 돈 거래,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 월급을 받아 아내 이름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도 증여인가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남편 월급 받아서 아내가 돈을 굴리는 거죠. 펀드도 들고 뭐 예금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 딱 명의가 좀 남편 월급이지만 아내 명의로 돼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증여라고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재산을 넘기는 거를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짜죠, 공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남편의 월급을 받아서 아내 이름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남편의 돈을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보는 그런 것이 우리 국세청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여라는 것은 네. 어떤 재산을 딱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변칙적인 이런 증여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증여라고 본다라는 건데요. 네. 부부지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 증여재산 공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6억 원의 한도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6억 원에 미달한다라고 하면 이 증여세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가 것 없는 같고요. 거죠. 네.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의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부부가 저희 뭐 정서적으로 보면 일심동체잖아요. 같이 그쵸. 뭐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증여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고 아마 이 방송 보시면 댓글들이 또 많이 달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무슨 부부간에 세금을 매겨라는 댓글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은 법이고요. 저희들은 법 규정과 현재 국세청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제 민법에서 뭐 별산제라 그래서 부부도 각자 하게 돼 있고요. 금융상품도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각자 명의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원칙적으로는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별산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증여인가 하는 문제는 상속 증여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뭐 국세청의 좀 적극적인 입장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 것까지 이제 증여받은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합산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 이전에 10년 전까지 이렇게 증여세를 신고했다라고 하더라도 증여 건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증여에 대해서 다 상속재산에 합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상속세에 있어서도 이 증여세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시고 이렇게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납세자분들이 증여라고 판단을 해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금융자료로 인해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발견이 된다면 이것도 다 이제 증여세 신고 이후부터 이제 가산세까지 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증여세를 먼저 우선적으로 과세를 하고 상속세에서는 이제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를 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법원 이제 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다라고 1심, 2심에는 이렇게 된 판례가 있고요. 이런 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항소를 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 단계에서는 또 그 의견이 바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은 1, 2심에서는 당초 이제 증여로 봤던 국세청의 해석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게 뒤집혔다고 합니다. 뒤집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조세 당국에서는 이 부부간 돈 거래에 대해서 증여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무서운 게요. 좀 전에 세무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중에 증여가 문제가 되면요. 과거 10년치를 보게 돼서 예를 들어서 9년 전에 있던 증여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산세가 막 어마어마하게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가산세를? 증여 개시일로부터 이제 1년
이내로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10%의 가산세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10%에서 이제 20%까지 가산세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체이자 성격으로 이제 가산금이라는 것도 또 따로 붙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그거는 붙나요? 그럼 9년 네, 전이면 뭐 매년 붙는 거예요? 일수로 따집니다. 일수로 네, 따져서요? 일수로 네, 0.03% 일별 그렇게 연체 가산금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이런 가산금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평소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도 증여에 합산되나?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까랑 조금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부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재산을 형성을 하고 생활비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이제 얼마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정도는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회 통념상 타당한 정도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 생활비의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게요. 바로 상속증여세법에 나오는 증여 추정 규정입니다. 상증세법 44조를 보면 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소에게 양도한 경우 여기서 양도라는 거는 대가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돈을 네.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이제 양도를 했다,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해도 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는 그런 대가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너네는 양도가 아니고 증여로 보겠다라는 것이 이 조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섭네요. 네. 그래서 저 추정이라고 하는 건 추정입니다. 만약에 반증을 갖다 대고 소명이 되면 또 그것은 증여로 안 보고 양도로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추정이고요. 납세자가 이제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그런 반증을 반드시 하시면 네. 양도로 인정받는 것은 이제 또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네. 상증세법 45조는 재산을 취득한 자의 뭐 재산이나 연령이나 직업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봐서 자력으로 이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증여를 받았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어느 날 뭐 50억짜리 빌딩을 사서 등기를 했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뭐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다거나 자금의 원천이 있다 그러면 그걸 증빙으로 내서 이제 그 증여를 면제받는 뭐 이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이 딱히 없는데도 어떤 재산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저 증여 추정 규정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도 받으시고 또 이제 세금도 많이 내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부부가 30년, 40년 살다 보면 이제 돈 거래도 많고요. 뭐 여기서도 오가고 저기서도 오가고 뭐 이러는데 나중에 과연 얼마를 증여 받았는지 이 증여 가액을 계산하는 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우선 2013년도를 보시면 지금 아내가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 아파트를 5억 원 공동 명의로 반씩 이제 등기를 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증여받은 금액은 2013년에 2.5억이 되는 것이고요. 7년 지나서 2020년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A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도가액에다가 6억 원을 보태서 B주택을 매입을 한 경우인데 이 B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총 6억 원을 이제 추가로 낸 거죠. 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는 그 6억 원의 절반을 이제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이 기간을 보면 10년 이내로 이루어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10년 이내에는 증여받은 자산을 다 합산을 해서 총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자, 여기서 이제 10년 이내 6억 원 공제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 상황에서 그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만 또 증여가 이루어지면 10년 내 6억을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부부가 살다 보면 사이가 좋은 부부도 많겠지만 이혼도 할 수 있고요. 자, 이혼을 하면 그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에 따라서 했는지에 따라 굉장히 세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아무런 뭐 서로의 잘못 없이 합의를 해서 그냥 조용히 좋게 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동적으로 형성한 자산을 명의를 정리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기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양도를 했거나 증여를 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또는 증여세, 세금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납세를 해야 할 납세 의무자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로 가면 굉장히 좋은 해피엔딩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네. 피웠다. 뭐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혼 소송에서 그건 죄라고 이제 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네. 이제 위자료 명목으로 어떤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위자료라고 하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채무가 생긴 거예요. 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채무가 생긴 건데 만약에 A 아파트를 그 대가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의 채무를 없애는 조건으로 이 A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 대가성이 있다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자료 명목으로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세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기절을 경우에는 누르시네요. 이 넘겨받은 사람이 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넘기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까요? 넘기는 사람이 그렇죠, 내야겠죠. 맞습니다. 네, 네. 이 양도소득세는 이 넘기는 사람이,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위자료는 되게 현금으로 주잖아요. 뭐 보통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겁니까? 일단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네. 현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부동산, 일부 주식 이렇게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단순히 줬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증여는 네. 별도의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같이 고생한 것을 보상적인 성격으로 좀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는 그래도 애정을 생각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런 대가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증여세를 내게 되면 증여 받은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이 세무당국의 과세 인프라 확대로 어떤 편법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